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저. 음. 저는 잘 보입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어, 여기 렉처 그 14번째 강의고, Insights Between NLP하고 Linguistics라는 그 NLP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 처리하고 이제 언어학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션이었고, 막 그렇게 기술적인 논의는 크게 있지 않았어요. 음, 그냥 언어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NLP에 대해 살펴보고 둘 사이에 대해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콜앱으로 만들긴 했는데 코딩을 할 게 처음에는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저는 노트북이 되어버린. 네, 그 노트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목차는 이런 식으로 강의에서 나와져 있던 Structure in Human Language, Linguistics Between NLP, Linguistic Structure in NLP, 그다음에 Going Beyond the Pure Structure, 그다음에 Multilinguality까지 살펴보는 총 네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이 강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인 Structure in Human Language는 NLP 쪽은 그렇게 관련이 없고 그냥 그렇게 다루지 않고 일단 인간이 떻게 언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사람은 언어를 통해 무한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되게 약간 국어 시간에 많이 그렇죠. 들어봤을 그런 네, 있던 게 있죠.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음, 막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동물들을 막 묘사해가지고 이런 동물들을 할 수 있어. 막 뿔이 달리고 다리가 6개 있고 막 이런 동물들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다 처음 이 세상에 되면서 처음 들어본 것이지만 이게 네. 정확히 어떤 개념을 지칭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무한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법, 이 룰이나 혹은 그래머 강에서 혼용되어 쓰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말할 수 있음에도 이 우리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약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약속을 의미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문법이 없다면은 무한한 것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막 강의에서 좀 강조를 하는데 한 예시가 강의에서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공포소설에서 막 양파가 요리사를 썰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원래는 요리사가 양파를 썰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와 목적어에 관련된 문법 없이 뭐 양파가 주어다, 요리사가 목적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문법 없이 일상적으로 써왔던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리사가 양파를 썰었다라는 걸 많이 하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한 맥락이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포소설에서 특수하게 이러한 문장을 쓰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이제 배제한다는 거죠. 문법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문법, 양파, 가, 요리사를 이라는 약간 주어나 한국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혹은 영어에서는 문장 순서라는 거 특수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수한 문장을 잘 쓰이지 않는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문법이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법과 의미 사이의 간극도 다르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색 없는 초록, 어떤 철학, 어떤 언어학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있는 것 어떤, 같아요. 컬러리스 그린, 뭐, 슬립스, 리고러슬리, 막 이렇게 썼는데, 음, 이거는 되게, 문법은 되게 잘 지켰어요. 색 없는 초록 생각이 막 강렬하게 잠든다라고 하는데, 의미는 딱히 없어 보이죠. 네. 격렬하게 잠드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색 없는 초록이 뭔지도 모르겠고, 문법은 되게 잘 지켰지만 의미가 없다. 경우, 다음에 예를 두 번째로, 나를 케이크 먹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 문장을 들으면 나는 케이크를 먹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의미는 짐작되지만, 를, 이게 잘못됐죠?
주어로 써야 되는데 목적어 조사를 붙여가지고 문법은 딱히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문법과 의미 사이에 되게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의미와 동일하지 않고 의미도 문법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조사의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문법하고 의미라는 두 축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문법하고 단어, 사전, 렉시커널 월즈라고 하는데 둘의 조합을 통해서 무한한 것들을 결국 말할 수 있다라고 Structure in Human Language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일반적인 문법에 대한 논의를 NLP로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휴먼 랭귀지에서 문법 같은 언어적인 구조가 있다고 이 위에서 또 다뤘는데 과연 NLP도 그럴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글에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막 룰 베이스드 기반 막 챗봇 막 일라이사 같은 이런 챗봇 있죠. 이런 막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뭐 you said that 이라고 I think that 뭐 이렇게 that 하고 하는 인풋 센텐스에 대해서 먼저 신텍스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그 막 가디치는 거 있죠. 막 문장 순서 분석해가지고 하는 네. 막 이런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어지가지고 했던 네. 그 있었죠. 신텍스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디스코스는 막 이게 화자까지 이제 문자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이 화자 막 쉬가 여기에 이어지 이막 제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 근데 요즘에는 NLP 시스템, 특히 막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이러한 막 문장이 주어지면 처음부터 막 신텍스 분석해야겠다. 그 다음에 시멘틱스 분석해야겠다. 그 다음에 디스코스 분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줘가지고 뭐 사전학습이라고 부르죠. 데이터를 많이 우려 넣어서 이로부터 LLM이 약간 셀프 스포바이스 방식으로 이 구조를 알아서 터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얼마나 잘 터득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로 COGS라는 Compositional Generalization Challenge Based on Semantic Interpretation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CGCBS 막 이런 식으로 잘 불러요. 안 읽히니까. 포그스라고 하는데 논문하고 깃허브는 여기 링크에 첨부해 두었는데 깃허브만 한번 봐볼게요. 킴 씨가 쓰셨던 나정킴 김나성 씨. 네. 어, 그렇고요. 그래서 강의에서 막 명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까지 다루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좀 만져보고 싶었는데 이게 혹인 페이스에서도 가져올 수 없고 그냥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는 그러니까.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 저도 보지 못했지만 뭐 에스터리도 그거, 있죠. 테일러, 엔드. 거기 막 연결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뭐 데이터셋 같아요. 음, 그래서 목적은 학습 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장을 봤을 때 이 새로운 문장의 구조를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처리하고 학습 데이터에 없는 단어의 조합도 처리하고 여러 문맥에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 문맥에서 쓰였을 때 각각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한 벤치마크입니다. COGS는. 그래서 이렇게 분석 결과 LSTM이나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직까지 잘 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 봤던 뭐 것만 있어. 이 테스트 데이터에선 막 그런 데이터 못 봤을 때, 어, 이게 정확하게 어떤 테스트인지를 더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서브젝트를 오브젝트로 바꾸고. 네, 이런 식으로 섹션 3.1, 3.2, 3.3, 3.4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하나씩 봐볼까요? 그래, 노벨 콤비네이션 오브 헐리우드 프린트 서브젝트 주어가 목적어로 왔을 때 얘를 잘 분석하는지? 어, 얘가 똑같이 오브젝트로 왔을 때 다만 여기는 일반적인 명사라면 여기는 그냥 고유명사 때.
음,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고정을 해놓고 이 단어의 문장 내에서의 품사를 바꿔가면서 음, 품사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필드 그러네요. 태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닝에서 음, 이렇게 줬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식으로, 트레이닝에서는 아마 주어 부분에서만 나왔던 건데, 네네네. 아, 제너럴라이제이션 목적으로 아,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지, 해치오그가 목적어에 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 음, 모델인데 음, 진짜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음, 학습 과정까지는 뜯어보질 않았지만,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음, 생각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구 형태로 왔을 때도 음, 여러 개 단어가 목적어로 한 번에 왔었는데 이게 주어로 잘 성킹 해가지고 다들 이제 넘겨줄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음. 리커션 같은 네, 경우에서도 네. 네, 대막 깊이 들어가는 글자에 짝대기 긋고 짝대기 네, 긋가지고 네, 네. 아 막 구문 분석을 해야 될 것 어, 같은 그런 문장도 그렇군요. 잘 하고 이렇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도 있고 언더버트런드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뭐 중첩돼서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성을 하는지 평가를 하는데 벤치마크고요. 뭐 능동, 수동, 능동 이런 식으로 잘 하는지에 음,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흥미롭네요. 네, 어법문에서. 그러게 이렇게 벤치마크 형식으로 특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트레이닝 데이터만 주었을 때 아직까지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못하는구나라고 논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재벌로키 센텐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문장 단어를 낯선 단어로 바꿔도 구조를 잘 분석하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말이에요? 호빗빛? 호빗 잘 모르겠어요. 한번 쳐볼까요? 그동안 콜앱을 한번 돌려보고 있겠습니다. 호빗빛. 있는 말이고. 예, 알았어요. 아, 그래요?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막, I enjoyed your presentation very much라는 문장이 있을 때 enjoyed를 허비케이트라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약간 신조어라는 느낌, 신조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대체를 했었어요. 막 허비케이트 your presentation을 뭐 브리틱. 브리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했는데 얘도 잘 분석을 하는다라는 네, 게 야, 있어가지고 막 재벌키라는 식으로 빗금 쳐진 경우가 있는데요. 버트하고 로버트하고 GPT-2의 경우에서도 다 떨어지는 식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난 사람의 경우에서도 뭐 저는 막 I fabricated your beliefs very much 이거 잘 분석할 수 있는지 모르면 잘 분석 못할 것 같은데 뭐 사람하고 원어민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ED 붙었으니까, 아, 이게 벌고. 아, 뭐, S자 붙었으니까 나온인데, 음, 6월 뭐, 보니까, 국조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것 생각하는 같긴 사람이. 하네요. 매일마치도 있으니까 음. 이걸 목적 예건이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룰 베이스로 생각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면. 맞아 하긴 그러네요. 보면은 너를 그래서 세모해. 아, 그런다. 세모가 소주로구나. 그런. 음 그래서 뭐 예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I mask your presentation very much 하고 이게 지금 버튼은 마스크 네. 랭귀지 모델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 파이프라인 가져오면은 음, 이 마스크를 채워주는 후보를 뽑아주고 있어요. 네. 한번 지금 돌리고 있는데 꽤 느리네. 지금 파이프라인 아, 자체를 임포트, 임포트. 가져와가지고 네 임포트 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캡이랑 모델 불러오고 있고요. 블로너가, 나다. 빠르게 됐네요. Like, 그래서 appreciate. 그 자리에 like하고 appreciate하고 enjoy 있고 enjoy도 있고 love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분석을 해주는데 얘를 막 프레젠테이션을 브리스케이스를 바꿔보니까 결과가 있긴 한데 한번 더 돌려볼게요. 여기도 잘하네요? 뭐지? love, 그래도 admire 동사를 얘기를 하긴 하네. 그러네요. 잘하네. 잘하네요. 제가 했을 때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I love 이렇게 프레젠트 해준 다음에, 러브의 풍사는 이렇게 물어보고, 마크. 아, 그다음에 프로비케이션은, 네. 프로비케이션 풍사는 이런, 뭔가 못 음,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막, 순사
분사 분석을 하라는 식으로 하면은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그쵸. 뭐, 뭐 지금은 뭐 어떻게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라이크, 라이크, appreciate, enjoy, 음, enjoy 나오고, enjoyed, enjoyed 없고, love,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음, 그래서 뭐 like가 제일 높고, 여기서도 like가 제일 높긴 한데, 이 약간 디스트리뷰션이 좀 네. like에 라이크에 쏠려 편중이 있네요. 돼. 네. 식으로 좀 달라지는 것 파악할 수 있었고, GPT에 대해서는 GPT 막 상용 3까지는 안 쓰고 커피 페이스 풀려 있는 게 네. P2여서 한번 돌려보면은 얘는 생성 모델이어가지고 뒤에를 세워주고 있어요. 뒤에 I enjoyed your presentations 하고 뒤에를 5개 지금 후보군으로 생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길은 10개로 제한해뒀고요. I enjoyed your presentation. I like the book. Make sure 잘 생성을 하고 뭐 브리스케이트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맥스랭스는 음, 똑같은데 잘 생성을 못하는 모습을 GPT는 보여주고 음, 있네요. 그래서 브리스킷 다음에 약간 다음 오는 토큰을 디스토리션 예측할 때 좀 얘가 좀 어리둥절한다 라는 음. 식으로 파악을 하면 여기서 끊어졌다는 거는 다른 옵션에 비해서 EOS가 더 높게 나왔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냥 어리둥절해버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버튼은 마스크를 잘 채우고 있지만 GPT는 뒤에 생성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순서로 주어 동사를 구분하는 경우 지금 강의에서는 더 셰프 첩더 오니언 있고 그다음에 the onion 첩더 셰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셰프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어차피 인베딩이 될 때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인베딩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제 레이어를 거칠수록 서브젝트로 예측할 확률이 지금 세로축이에요. 레이어 거칠수록 앞에 나와 있는 셰프를 서브젝트로 예측할 확률은 증가하는 반면 뒤에 나와 네. 있는 이 파란색 문장은 서브젝트로 예측할 확률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가는 것도 좀 재밌다. 그죠? 여기서 또 올라가긴 하는 어, 음, 이것도 약간, 추세는 네, 네. 줄어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더 늘리면 뭔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네요. 더블 이런 리스펙트인가? 식으로 그런 거죠. 그것처럼 그럴 그런 수도 거. 있겠다. 그래서 뭐 레이어 키퍼드스로 둘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여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밸런스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강의에서는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런 절대적인 막 그래머들의 모음이 있다면은 모음집이 있고 우리가 그걸 형식화할 수 있다면 막 그거를 그냥 언어 모델 LLM 하나 만들어가지고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로 여러 개 만들어서 주입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만 해도 막 언어를 그런 식으로 형식화해가지고 뭐 그래머라는 책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언어를 쓰는 방식도 그렇고 규칙에서 벗어난 것도 있을 뿐더러 그 규칙도 형식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완벽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 와서 Going Beyond Pure Structure, 뭐 우리가 이런 스트럭처만 있고, 이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특히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인베딩 부분에서 똑같이 경과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간이 경과한다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근데 이거를 시간을 나무로 바꿔가지고 나무가 경과한다라는 말은 많이 안 쓰죠. 많이 안 쓸 뿐더러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 하니? 라고 그렇지.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시간하고 나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랭귀지 모델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나무라는 걸 먼저 뭐 토커나이즈를 하든 어떤 좀 분리를 하고 얘네 둘을 인베딩을 하죠. 첫 번째 월트맥 형식으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시간에 대응하는 벡터 값에 시키고 나무에 대응하는 벡터 값을 찾도록 랭귀지 모델이 맨 처음에 이렇게 인베딩 레이어에 겹치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걸 다시 보면은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는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트럭처는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결국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쓰는 거는 각 단어들 사이의 의미망이고 그 의미망을 포착하기 위해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 목적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랭귀지 모델 학습을 통해 일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생물보다 생명체를 주로 주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생명이 뭐 있는 게 뭐 행위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무생물보다 생명체가 주어인 경우가 결국 생명체를 주로 주어로 인식하는 학습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뭐 아까 말했던 여기 저희 벤치마크에 있었던 어떻게 언터플 막 이런 네. 식으로 이게 청크로 묶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동사에서도 그냥 would have PP.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네. 그냥 부동사라든지 뭐 runaway, 뭐 그쵸. breakdown 막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 모여서 단어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문장 라고 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비정상적인 문장인데 각각의 이 축들을 보면은 five beautiful days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고 five days 이것도 잘못된 문장이고 형용사는 beautiful이라고 치환을 할게요. beautiful five day 이것도 잘못된 문장 beautiful five days 이런 식으로 잘못된 문장이라고 하는데 두 개는 잘 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첫 번째 무슨 잘못된 거 아니야? 어, Beautiful Five Days. 꼭 그런가요? Five Beautiful 이, Days. 이 두 번째는 괜찮은데, 첫 음, 번째는 복수인데 어가 붙었잖아요. Beautiful Five 뭐지? Days. 음. 그러게요. Beautiful Five Days. 지금 표 이름이 Acceptability?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어,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0이어야 되는데, Beautiful Five Days는 원래 unacceptable 해야 되는데, 내가 음, 1로 했으니까 못됐다. 음, 이런 거예요. 그런가요? 인간은 지금 인간 사람이 평가했던 건 이런 세모 트라이앵글이고 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아, 번째가 제일 높은데 아,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뭐 틀려도 얼마나 틀렸는지를 매길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 아, 같아요. objectivity 문제. 근데 GPT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랑 다르고. 이렇게 틀린 문장에 대해 사람이 약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죠, 하는 그죠. 네 개의 문장에 대해서도 GPT는 막 받아들일 수 있다, 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편차가 발생한다. 음, 는 식의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정상적인 문장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네 개에 대해서 GPT는 인간과 다르게 억셉테빌리티 평가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억셉테빌리티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은 다 이런 식으로 다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에 네. 대해서 unacceptable 하다라고 얘기하지만 GPT는 이거 acceptable 할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물어보긴 했는데 어, 어, 아이들. Beautiful Five Days, Five Beautiful Days 이거 두 개는 잘 했는데 나머지 이 세 개 중에 다 비문이라고 했나? 이것들 중에서 얘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은 뭐 억셉터블 하다, 억셉터블 하지 않다는 잘 판단하지만 억셉터블 하지 않은 문장들에 대해서는 사람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편차가 있다. 사람 A Five Beautiful Days를 더 acceptable 하다고 했어요. Five, A Five Days. five, five, Five Days가 five.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의 그렇죠. 뭐 네. 차이가 없는 수준. 그래서 막
이거는 그 부동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일한 단어 브레이크 사용하더라도 어떤 단어 혹은 전치사 함께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다운, 브레이크 뒤에 다운이 붙으면 부서지다. 브레이크 인, 다음 인이 붙으면 침입하다. 라고 똑같은 단어 브레이크가 붙었는데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신경망 기반 모델에서는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의미 구분을 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논문을 언급하고 있는데 TF를 보면 19 논문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달아놨더라고요. 브레이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 단어들 중에서 막 유형화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어떻게 트레이닝스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이 사람 갈렸던 거 이거 이것도 인간지능이. 인간지능. 그래서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게 색깔이 이게 사람이 판단했을 때 비슷한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한 다음에 임베딩을 한 다음 걔를 이제 TSN이라고 했던 이제 인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플로팅 한 건데 지금은 색깔이 서로 다른데도 막 한꺼번에 네. 모여 있는 성향이라서 의미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레이어가 진하고 이제 레이어 이 24번째 레이어에 음, 오니까 색깔 비슷한 오, 파란색들, 초록색들, 뭐 진홍색들 이런 식으로 잘 모여 있는 오, 걸 볼 수 있어요. 뭐 회색도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언어 모델이 점점 이 브레이크란 동일한 단어들 사이에서도 앞에나 혹은 뒤에 어떤 단어들이 오는지에 따라 그 의미를 점점 구분하고 있다. 인간과 유사한 정도로. 그래서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막 언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시스템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랭귀지 모델이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추상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파악하길 원한다. 설명서 하듯이 의미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결정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이러한 의미를 표적하려면 차원이 큰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 512차원 쓰고 막 라지 모델은 천 몇 차원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고 보통 인베딩 할 때도 막 300차원 쓰기도 하고 혹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낸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단어 하나를 고를 때 이 단어 가지고 300차원을 떠올리진 않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 이런 의미를 부탁하기려면 약간 사람보다는 큰 차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표면적인 수준의 이런 암기, 그러니까 메모라이제이션 하는 거하고 추상화하는 거 사이에서 딥러닝 모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학문이 이제 이번 주 이후에 살펴볼 이제 explainability 혹은 interpretability 하고 analysis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주 막 다다음 주 이어질 강의를 약간 좀 흥미를 돋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단어를 막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많이 듣고 막 학교에서 단어 외우고 하면서 이런 암기 수준을 했는데 어떤 특정 수준이 넘어가면 점점 추상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둘 사이에서 정확히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는데 랭귀지 모델한테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건 좀 또 너무 인간의 욕심. 욕심 아닌가라는 지적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멀티링구얼리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막 챗GPT 나오면 뭐 한국어 써보긴 하는데 맨 처음엔 한국어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학습을 해봤자 영어 데이터를 학습했을 것이고 주로 학습했을 것이고 한국어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막상 챗GPT 작년에 3 나오고 재작년에 3 나오고 써보니까 또 잘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 너무 어떻게 잘해. 어떻게 하는 거지? 막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멀티링구얼리티를 다뤄보면은 멀티링구얼리티는 첫 번째로 랭귀지 타이포로지하고 그다음에 유니버셜스인데 이 유니버셜스 먼저 다뤄볼 유니버셜스는 랭귀지 모델 멀티링구얼을 지원한다고 하는 랭귀지 모델이 모든 언어가 지니는 공통점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약간 질문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지니는 이 공통점이라는 게 과연 뭔지, 언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이런 보편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뭐 언어 철학적 질문도 하고, 보편 문법은 뭐 촘스키가 말했던 막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닌 언어에 대한 막 선천적인 막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약간 선천적으로 어떤 지식을 지니고 있다. 언어가 막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 존재한다면 랭귀지 모델에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게 랭귀지 유니버설스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언어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뭐 이런 품사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NLP 관점에서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랭귀지 타이폴로지는 각각의 언어가 지니는 특이함 혹은 특수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어의 다양한 높임법을 예를 들어 잘 구분하는지 하십시오. 막 그, 그죠? 이 한국어가 막 지닌 특수성 있잖아요. 아, 해가지고 앞돈법 해야 돼. 맞아요. 이런 거 잘 구분하는지, 시제를 구분함에 있어서 동사의 변화 혹은 동사를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강세를 사용하는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음, 액센트를 달리해가지고 과거시를 변하는 언어들이 있고, 혹은 저희가 많이 보는 것들은 동사를 변화시키죠. 인조이가 있다면 과거형 인조이드, 막 진행형을 쓰려면 이스 인조이 막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인지,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지 이런 거에서 각각의 언어들끼리 서로 차이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였고,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맨 처음이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챗GPT가 한국어를 잘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 타이폴로지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 지원은 하지만 방금 상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존법 이런 거 잘 못하는 타이폴로지도 여러 층위에서 볼 수 있고 랭귀지 모델이 어느 정도 잘 하지만 완벽하게 잘 하지는 못한다 라는 식으로 현재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첨언하자면, 이제 네. 얘가 높임법을 못 쓴다기보다는 얘가 반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일 특성상 해설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 채로 작성을 시켜야 되는데 네. 요거를 프롬프팅하기가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대충 프롬프팅하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뭐뭐 존댓말, 합니다, 뭐뭐 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래야 공손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높은 점수를 줘요. 휴먼 프리퍼런스가 높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강한 사이트 막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하면은 더 네, 가중치를 네. 주는 근데 방식으로. 사실 할루시네이션도 그런 것 때문이니까 음, 자기 말에 무조건 동의해주면 유저 말에 동의해주면 한계가 플러저블하게 있지 않나.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수나의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영어가 압도적이죠. 데이터셋도 정리 잘 돼 있고 워킹 페이스만 해도 데이터셋이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비해 다른 언어들은 또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 관점에서 멀티링구얼 다른 사례가 하나는 XLM이라고 해가지고 보캡을 막 기존에는 25만 개만 있었다면은 얘를 4배로 확장해서 1밀리언으로 확장을 했었어요. 한 결과 크로스 링구얼 이밸리에이션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고 이거는 복개를 확장시킨 거죠. 모델 사이즈를 키웠던 건데 그와는 반대로 아프리볼타라고 있는데 얘는 사전 학습을 수행할 때 영어 같은 건 다 배제하고 이제 로우 음, 리소스 랭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성능에 대한 보호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궁금하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강의에서 다룬 두 가지 이런 멀티링구얼 모델이 허깅페이스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콜앱에 링크만 달아두었습니다.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아마 벤치마크가 없어서 성능 평가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 로우 같아요. 리소스를. 평가할 것도 그래서 로우 리소스는 네. 학습을 해봤자 평가가 하기 이거 어려운. 잘하는 건지 미국인 연구자들이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걸 좀 평가해줘 하고 올린 거예요. 벤치마크도 특이하니까. 사실 벤치마크로 평가 데이터 셋을 만들 바에 그걸 학습 데이터로 쓴다는 게 그쵸? 대형 저 로우 리소스 관점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로우 리소스 발전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발표는 여기까지 했고,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고, 허깅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이용해가지고 모델 불러오는 식으로 테스트만 해보고, 모델 몇 개, 좀 사례만 소개를 해보고, 논문도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만 가져와가지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요약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 정도만 하고, 는 식으로 있었는데 강의도 이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고 그냥 나중에 이제 이후 강의인 인터프리터빌리티나 애널리시스 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믿었던 것 같아요. 음,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멀티링구얼리티도 제가 작년에 멀티링구얼리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그 헤겔이라는 한국어 벤치마크 만드는 팀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어, 들어가가지고 음, 잠깐 좀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약간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음, 아쉽고요. 음. 그게 아마 거기서 지원했던 걸로 알아요. 스테이블 디퓨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이죠. 스테빌리티 AI? 네. 아닌가? 스테빌리티 AI의 하청의 하청이었던 걸로. 오,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 뭐죠? 코히얼? 네, 여기도 좀 멀티링구얼리티에 초점을 둔 모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엑사원은 그 포인트가 한국어를 잘하자. 음, 그런 거다. 한국어랑 영어인 것 한국어를 같아요. 음. 일단, 발표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